금일 제가 두 종목은 절반 정도를 이익실현을 했고요. 종목을 또 추가로 편입한 부분들, 안 간 종목 중에서 추가로 편입한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한 7%가 넘게 수익이 나고 10%가 원래 넘게 수익이 났어요. 일정 부분 수익 실현 물량 때문에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했다라고 보고요. GS 홈쇼핑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는데 일봉상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이 내수가 안 좋고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가지고 홈쇼핑 매출이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계속 빠졌어요. 그 생방송을 중단하고 시간 외에도 별로 안 빠지죠. 왜냐하면 더 이상의 악재들,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최악이에요. 이보다 더 큰 악재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빠지는 부분들이다. 여기서 무한정으로 빠지고 그럴 것 같지만은 가장 큰 악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빠진다라고 하면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공포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 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잖아요. 그보다 더 큰 악재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을 진행할 때가 되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면 CNBC 요즘 유럽 증시가 오늘 많이 오르고 있어요. 미국도 약하지 않아요. 추세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과열권에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롱게임에서도 서서히 가고 있다. 지금 야간 같은 경우는 300포인트 지지저항권,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포인트. 이건 뭐냐면 지수 선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200까지 갔던 증시가 지수 선물로 300을 갔어요. 종합주가지수가 6%가 올랐으면 모든 종목들이 6% 정도가 오른 거예요. 종목 선택을 잘했다라고 하면은 10 이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다음 주에 옵션 만기가 올라가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동안의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는 이제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순환매 중에서 안 올라온 종목들, 금일 제가 3가지 종목을 안 올라온 종목들을 샀어요. 제가 트레이딩을 10년을 매매를 했어요.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11년째죠. 전업 트레이딩을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를 많이 봤어요. 이제 2009년 당시에 100억이에요. 선배님이신데 주식으로는 큰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일본에 1980년대 때 계셨어요. 일본에 계시다가 1000억대에 1000억 원, 당시에 1000억이에요. 1000억. 1980년대 말, 그 당시 부동산 버블로 인해 가지고 거품 경제죠. 거품 경제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1000억대 자산을 만졌다. 보이지 않는 돈이죠.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1000억이라고 할 수 없죠. 본인은 그 1000억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무너지면서 100억 정도를 가지고 1000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던 분이 100억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정신병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입장에서는 1000억이라는 돈에 그게 전혀 개념이 안 들어와요. 부동산 폭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도 얼마나 큰 자산이냐면 1990년대 초반 분당의 아파트가 분양가가 1억, 32평 기준은 1억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걸 10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정신적으로 약하셨다라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IMF 겪고 이분은 부동산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폭락하고 무너지고 이런 거는 별로 신경도 안 그래가지고 월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는 돈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금융감독원 출신 이놈의 50억대 분을 뵀어요. 이분은 3,500원짜리 백반은 같이 먹으러 가요. 근데 당시에 5,000원, 6,000원 하던 콩나물 국밥 안 가요. 3,500원짜리만 먹고 4,000원짜리 밥 같이 먹으러. 웃기는 게 뭐냐면 연세가 이제 그때 중후반 접어드는데 선을 보러 가시는 예술의 전당에 티켓을 이제 예매를 하고 하는데 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선본 여자분하고 보고 왔다 오페라, 그걸 보고 왔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하고 있을 때는 제가 같이 생활하면서 거의 2년 정도 한 번도 점심을 얻어먹은 적은 없어요. 근데 가끔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한 입만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몇 입을 거의 반 그릇을 드신 그런 적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50억대 자산가인데 엄청나게 짜세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는 안 보실 거라고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불법 대여 계좌가 있어요. 불법 대여 계좌. 이게 뭐냐면 선물 옵션이 옛날에 한참 인기였을 때 11년, 12년, 13년 불법 대여 계좌가 유행이었어요. 거기 업대여 돈을 주면 월 2%, 10억을 빌려주면 2%를 주겠다. 그거를 증권사 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해가지고 돈을 입금을 한 거예요. 증권사 그 계좌에다가 10억을 입금을 했다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바로 뺐거든요. 검찰
수사가 된 거예요.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국세청 세무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3,500원짜리 밥 이런 거는 엄청나게 아끼다가 10억이 왔다 갔다 일주일마다 검찰 가가지고, 그때 이제 검찰 가기 전에 사무실에 오세요. 긴장하면서 와가지고 결국에는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3,500원 아끼시고 막 그랬는데 엄청난 돈, 검찰에서 추징당했다 이런 분도 계셨고, 자산가 중에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본 거는 ELW라는 걸 가지고서 전국대회에서 싹쓸이 하신 분이 계세요. 동호회 분들인데 처음에 10만 원씩을 계속 벌더래요. 23불. 그래가지고 이 동호회 분들이 뭉쳐가지고 그러면 좀 배팅 사이즈를 좀 키워보자. 사이즈를 키우다 보니까 6개월 정도 만에 억 단위로 넘어가면서 전국 ELW 대회 1위, 2위, 4위 그분들이 다 하셨어요. 서울에 한강 쪽에 최고의 오피스텔을 하다가 온 거예요. 왜 왔냐면 우리 센터에 합성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대표님이 합성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자산이 작은 분이 30억, 많은 분이 70억. 사무실에 이분들이 오면 제교도 뜨고 뭐 많이 떠요. 뭐 BMW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돈을 버는 부분 이야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대구에서 300만 원을 가지고서 올라와가지고 수중에는 300분이 없었고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자라.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이는 운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세요. 운인 것 같다. 근데 겸손한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까지 만약에 부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 분들은 운이 없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도 있었고요. 제가 실전대회 이야기 1위 하신 분, 마세븐이라는 분의 이게 어떻게 동료가 됐냐. 아버님이 대학을 그만두고 주식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대학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줬는데 뭐 300만 원이 처음에 그렇게 줬는데 이걸 깡통을 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해보라 아버님이 그랬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잘하는 형한테 갔대요. 사무실에 동네에 주식을 잘하는 형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마하세븐. 이분이 있었다. 그는 뭐 운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주식을 처음부터 좀 배웠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뿐만 아니라 감각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도 운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보기에는 도박을 타고난 감각이 있어요. 천성이 있다. 그분은 100억 이상의 지금 자산가가 죠. 순수한 트레이딩으로 최고의 트레이더예요. 넘사벽 생각하는 분이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돈을 벌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증권사라든지 뭐 검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개인이 100억 이상을 벌시면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내가 을 벌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잘 안 믿어요. 이 분을 보면 전문 투자자로 등록을 해요. 작년 재작년인가 봤을 때 한 1000명 정도였거든요. 전문 투자자 등록을 해요. 전문 투자자가 당시에 자산이 우선 10억 이상이어야 되고 10억 이상을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1억 이상의 수익이 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전문 투자자 등록을 못했어요. 금융투자협회에서 그걸 왜 하냐면 돈을 많이 벌면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봐요. 주식시장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막 오픈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믿는 사람은 딱 한 명. 리노라는 분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 이분은 트레이닝하는 부분들이 똑같으니까 그분하고 똑같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고요. 30억 정도 버신 분들 있고 편안하게 살죠. 한 7억 정도를 베팅을 해가지고 2003년 이때 저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요즘도 가끔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S증권 근무하셨던 분이세요. 얼리스트가 더 어울리세요. 중국 경제 한번 투자하면서 중국 가셔가지고 이 마트에 깔리는 부분들을 시장 조사까지 다 하셔가지고 자신의 7억을 베팅을 하셨던 분이고요. 시총이 2,200억 정도의 베팅을 해서 거의 1조 근처. 그 뒤로는 이제 매매를 안 하시는 거예요. 가끔 전화하면은 운동 다니시고 그래요. 교회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잘 사시고 계신다. 자산이 있는 분들은 승부를 봤어요. 이 승부처에 자기 인생의 승부처가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승부를 보세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승부를 보셔가지고 거기서 승리하신 분이다. 근데 호주로 이민을 가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할 때 미국 여행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때 당시에 사이드카가 2번이 나왔어요. 그때
7억인가를 풀베팅을 해가지고 2011년 차화정 갈 때 엄청난 자산을 불리셨어요. 총 자산이 30억, 자기 돈 뻗가지고 2011년 8월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7억인가 날리는데 계단 쪽에서 담배 피우시는데 줄담배를 계속 피우시는 거예요. 1시간 끝나고 잠깐 나갔다 들어오고 해가지고 보는데도 담배 피우는데 몇 갑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도 8월에 그렇게 엄청난 손실과 계속 끌고 가면서, 왜냐하면 신용을 쓰신 분들은 손절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팍 줄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끌려다녀가지고 2012년 5월달에 피그스 사태 손절이 나갔어요. 다 알렸어요. 팔고 뭐 그래가지고 호주 가셨다. 이렇게 무서운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라는 것과 그것보다 더 심한 파생 레버리지 상품들, 그리고 보이는 부분들이 다가 아니에요. 고수들 계좌 안 보이죠.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M증권 이 실전대 증권사 계좌로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많이 냈어요. 엄청나게 수익을 냈죠. 이 수익을 내니까 영업하시는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셨네요. 위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로 그 계좌를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다른 계좌를 쓰죠. 본인의 계좌가 노출되는 거를 가장 싫어하세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나 트레이딩룸에서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제가 한 곳을 갔는데 이제 파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여 계좌를 써가지고 파생을 하는데 주위에서 한 4분 정도가 이 사람은 굉장한 고수다 다 그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 4명의 바보고요, 1명의 사기꾼. 8년 2월 한국투자증권에서 옵션 매도를 막았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면 한 분이 이제 니케이 옵션을 대량으로 매도를 쳤는데 그게 뭐 100배 터지면서 결제 불이행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거는 증권사 실수다. 증권사에서는 이거를 갚아라. 서로 못한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서로 간에 책임 공방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옵션 매도를 막아버립니다. 이분은 뭐 유명하죠. 한국투자증권에다가 가끔 물어봤었거든요. 얘들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담당자가 그냥 그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트레이딩룸에서 한 분은 사당 쪽에서 리딩을 하는 업체, 해외 선물 리딩을 했다라고 해요. 서로가 투자를 하려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분도 들어가셨는데 그 당시에 뭐 농산물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저점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 했는데 거기서 대폭락하면서 마진콜을 나간 흉작이기 때문에 이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오른다라고 해도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농작물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끄는 메이저가 100억대를 리딩하면서 했대요. 마진콜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때 차트를 보여주는데 진짜 신기한 차트긴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차트긴 한데 헤지펀드 입장에서 이 100억을 노리는 거죠. 완전히 마진콜 다 내보내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은 다 깡통 찬 거죠. 그래가지고 소송도 걸리고, 제정신 아니세요. 그거 얘기하면서 힘들어 하시죠. 그런 분하고 같이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돈에는 피도 눈물 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편집을 하면은 굉장히 적게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투기를 하자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시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경험들, 또 운이 없었을 때도 있고 시장에 대해서 읽지 못했던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얼토당토한 투자를 하지는 마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큰 돈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타겟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한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돈이라는 부분들을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해서는 저는 젊은 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려면, 그리고 분통 터지고 뭐 그동안에 자신의 청춘을 바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제대로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우